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7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현충일 행사에서 그것도 국군 영령들이 잠들고 있는 국립현충원에서 그 국군의 적인 남침 원흉의 한 사람인 김원봉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김원봉이 대한민국 국군 창설과 관련이 있다. 국군 창설의 한 뿌리였다는 이런 망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적이 되겠다고 지금 자원하고 있는 꼴입니다. 대한민국의 적, 국군의 적을 저렇게 칭송하는데 이게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미동맹과 연결시켜서 마치 김원봉이가 한미동맹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것 같은 그런 역사서술을 했습니다. 참 황당해도 이런 황당한 역사관이 있는지 그러나 짐작은 해왔죠.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공언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사람입니다. 건국 70주년 행사도 건국 100주년 행사도 하지 않음으로써 조국의 생일을 지운 사람, 즉 족보를 바꾼 사람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을 미워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는 은인을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은인을 미워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미워하면서 공산주의자, 남침 원흉을 사랑하자고 하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더구나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참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오찬 행사에서 나눠준 책자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손잡고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그 사진이 들어가 있는 책자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 책자를 받은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 중에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체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는 책자에 김정은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을 잃은 저로서는 마음이 참 아파서 덮어버렸다. 마침 같은 테이블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있어서 외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 일본에는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왜 북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따졌답니다. 북한은 한마디 사과도 없고 우리 정부조차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 아이의 희생이 없어져 버린 것만 같다. 가슴 응어리를 좀 내려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사과를 받아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남북 정 실장은 남북 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그런 날이 올 리가 없죠. 이 정권이 있는 한. 이 김 씨의 아들 서정우 하사는 2010년에 해병대 소속으로 휴가를 가기 위해 선착장까지 갔다가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귀대하다가 북한의 포격에 숨졌습니다. 오찬에 참석했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욱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책자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급체를 했다. 이렇게 그 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허물기를 중단하라 라는 성명서를 냈는데 비교적 정리가 잘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 한미동맹의 토대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체성을 허무는 일에 골몰하더니 이제 아주 커밍아웃 하는 건가?
북한에서 장관급을 지내고 6.25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국군에 뿌리면은 인민군이나 국군의 구별이 없어진다. 사울 대상인 주적이 없어지고 심지어 적과 한몸이 되면 군이 존재할 이유도 없게 된다. 그 다음은 국군의 해체 수순을 노리는 건가? 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했다. 보수는 이미 불태워 버리자고 했으니 사실은 공산주의건 자유민주주의건 따지지 말자는 뜻이 된다. 이쯤 되면 나가도 너무 나갔다. 국정이 어려워지자 매우 초조해진 것 같다. 그 입으로 한미동맹을 거론하지 말라.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김웅봉 같은 공산당과 싸우게 만든 것이다. 1953년 미국을 압박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반도의 전쟁이 사라지고 자손 대대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한미동맹을 공산당이 만들었다니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현충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호국 영령에게 사죄하라. 아니 온 국민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허무는 일을 중단하라. 국군의 뿌리가 공산당과 연결되고 있다고요? 국군의 영혼을 소매치게 하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고영주 당시 수사검사가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람입니다. 1심에서는 고영주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니까 객관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는 행동은 적어도 김정은과 대한민국 사이의 타협이 불가능한 대결 구도에서 대한민국 편은 아니다. 김정은 편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남침 전쟁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 영령들이 아마 지하에서 뛰쳐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호국단체가 있습니다. 제양군인회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도 있습니다. 성우회도 있습니다. 수많은 예비역 제대군인 단체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호국 영령들은 들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들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전우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언을 해야 합니다. 총을 들고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입을 열고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수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사건이 났는데 피살자 형사라는 사람이 아니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피살자 빈소에 가가지고 가해자를 칭송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가해자를 칭송하고 있는 걸 대한민국에 침을 뱉은 겁니다. 국군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 제74조에 보면은 국군 통수권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74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김정은이 일으킨 연평도 도발에 희생된 전사한 아들 어머니에게 김정은 사진을 그것도 같이 묻고 있는 김정은 사진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가면은 이거는 정말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성. 사람이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참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나쁘다면 그 뒤에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인간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지금 남녀 공익 평균 수명이 세계 최장수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라를 일으키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오염되지 않는 물을 공급하고 의료보험을 만들고 한 덕분이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단축될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책을 편다면 국민은 대책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 대책, 국민 주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3년도 남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임기는 영원하고 국민들의 임기도 영원할 것입니다. 누가 오래 버티는지 한번 겨루어 봅시다. 감사합니다.